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중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어제 그제 아주 급등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늘 저 정도면 상당히 강한 시장이었다. 많이 올리고 나서 잘 버텨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 그 지표들이요 조금씩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오늘 또 지표들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아마 보시면 아마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윤곽 같은 게 잡히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 그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14%. 그래서 어제 그제 한 3% 넘게 이틀 동안 올랐던 것을 따졌을 때 오늘 0.1% 플러스는 상당히 그런 대로 잘 버텨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49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05%, 71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간 플러스가 났고요. 요 근래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는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엔터 쪽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쪽이 다시 오늘 상당히 강한 외국인들 매수가 또 그쪽으로 이렇게 몰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성이다, 키맞추기다 이렇게 최근 시장을 성격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래소 오늘 거래대금이 9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0조에는 못 미치는 그렇게 그 넉넉한 지표는 아니지만 최근에 6조 5조까지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던 것에 비했을 때 시장이 점차 좀 활기를 띄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조가 절대의 금액으로는 적지만 점차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조니까요. 코스닥도 평균적으로 한 10조는 됐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코스닥도 5조까지 또 4조 단위까지 한 5일 전에는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산한 시장, 활기가 없는 시장이었다가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제 그제 이렇게 강세를 띠고 나서 오늘 또 약간 플러스가 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그래프 보시면 최근 시장이 조금 변하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21선입니다. 이 빨간 선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21선 위로 이렇게 어제 오늘 일봉이 상당히 강하게 올려붙었죠. 그 위에 이 파란 선이 수급선. 그래서 이 수급 구조가 지금 점차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 이틀간 매수 우위하면서 오늘도 약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냥 3일째죠.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대응해 오던 시장이 외국인들이 한 3일째 조금씩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수급선에 딱 닿았습니다. 수급선을 뛰어넘는다고 그러면요. 그동안 한 6, 7개월 동안 요 파란 수급선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기를 이렇게 넘어선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추세선 자주 이렇게 그려 보여드리는데요. 요 위에 상단 요 그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게 이제 저항선입니다. 최근 한 반년 동안 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버벅대던 그런 약세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지표다 이런 얘기죠. 21선도 넘어섰고 60일 수급선까지도 조금 넘어서다가 오늘 이렇게 좀 주저앉기는 했지만요. 어제 그제 이렇게 강한 양봉을 보였던 것을 따졌을 때 오늘 약간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거래대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 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10분봉 한번 보죠.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그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해서 어제 수준에서 끝내줬습니다. 좀 밀리기는 했지만 어제 수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시장에 힘이 점차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3일째 크지는 않지만 매수세로 좀 전환한 게 수급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요. 외국인들은 대체로 예전에 보면은 팔 때도 그렇지만 살 때도 한번 사기 시작하면요. 보통 한 1, 2개월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장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갈지 궁금하긴 한데요. 3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해 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증시 수급을 보면요. 눈에 띄는 게 여기죠.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5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샀었는데 170만 주 정도 매수 우위했었죠. 그래서 주목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약간 팔자 우위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동안에 좀 쉬었던 이쪽으로 기존 주도주들이죠. 그쪽으로 또 매수세가 이렇게 쏠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1,500억 매수 우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연 3일째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인들은 오늘 2천억 매도 우위, 기관이 한 420억 매도 우위. 그래서 오늘은 또 외국인들만 이렇게 사주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수급 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에 가담한다 그러면 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고객 예탁금이 57조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57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 또 금년 초에 50조에서 한 7조가량 늘어났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54조로 또 3조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머니성 개인 자금이 좀 들어왔다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더라도 한 4조가 연초에 대비해서 좀 늘어나 있습니다.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요. 증시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 시장이 된다 이렇게 전제했을 때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거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요거를 또 좋게 생각하면요. 그만큼 급매물들이 많이 줄었다. 매물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금은 여전히 8,700억이니까요. 단타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펀드 쪽 주식형 수익증권은 여전히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5조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금은 증시로 여전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이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보여드리지만 그래프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급등 흐름이 약간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습니다. 플러스 1.2이긴 하지만 요 앞에 음봉이 길쭉하게 나고 나서는 그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요 음봉이 의미가 있다.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요 음봉을 잡아먹는 이거보다 더 큰 길쭉한 음봉이 났을 때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는 요 음봉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0.5%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8%, 엔비디아가 그렇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2.8%니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기면서 다른 그 지표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마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지금 흐름이 이제 영향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 요게 이제 1월 7일 오늘부터 4일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CEO 그 젠슨 황하고 또 토요다 회장 이런 분들이 오늘 또 연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 오전에 연설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금년 CES는요. 한국 기업만 해도 한 800여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주제는 몰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다이브 인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에 몰입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도 있는데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그 다음에 XR, 확장현실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홈. 근데 금년은 이제 주목을 받는 게 AI, 작년에는 이제 AI 가능성만 보여줬다고 그러면요. 금년에는 AI 기술의 그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연초에 로봇주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의료용 AI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분야고 또 수익성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시장 최근 움직임도 CES 2025 요 흐름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눈에 좀 띄는 거가요. 최고 혁신상 한 19개를 주는데요.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 7개가 수상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9개 중 7개가 한국 기술이 수상을 하게 됐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2.8% 오른 거는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어쨌든 CES 이쪽 관련해서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니케이 플러스 1.9%, 대만 0.4%. 오늘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강했죠. 일본이나 대만이. 근데 어제는 또 우리가 강했고 일본, 대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독일이 1.5%, 프랑스가 2.2%, 유럽 시장도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플러스 0.5%, 항생이 마이너스 1.7%. 중국 시장이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좋지가 않죠. 워낙에 좋지 않은 경우는 또 우리 시장이 이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이 여기서 조금 버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나스닥 선물은요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외에 미국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주요 기업들은 약간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0.2이긴 한데 한 3일 동안 10%가 올랐습니다. 2.9%, 4.4%, 어제는 3.4% 올라줬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또 우리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엔비디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 거의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세가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종가는 3.8% 올랐습니다. 근데 장중에 9.8%까지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나머지들은 다들 이렇게 빠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한 0.7% 올랐으니까요. 장중에는 3.6%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로봇 안에서도 지금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레인보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요.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묘하게 두 기업 다 4분기에는 약간 흑자가 났습니다. 10억도 안 되는 정도 약간 흑자가 났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흑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적자 기조를 이제 처음으로 분기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뭐 상한가 20% 이렇게 넘게 올랐다가 오늘까지도 플러스가 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SPG도 하루에 한 20% 올랐다가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가 났지만요. 저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로봇 관련주는 금년 들어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CES 2025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지난해 그 CES는 AI의 가능성만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요. 금년에는 이제 AI 기술의 그 실제 적용 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적용 관련해서 수익성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로봇 쪽하고 AI 쪽에서도 의료용 AI 이 두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로봇에서는 SPG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근데 한 20% 이렇게 훌쩍 오른 다음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선방이다 생각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두산 밥켓 합병권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다가요. 최근에 한 20% 오르고 나서는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런 대로 단단하다. 지금 주도주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을 확보를 하고 이제 삼성그룹으로 거의 편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삼성이 로봇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로봇 산업을 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될 종목 중에 선두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꼭 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나중에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들어가시든가 안 그러면 좀 덜 오른 SPG나 두산 로보틱스로 이렇게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로봇 관련주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제 제가 JLK, 루닛, 뷰노, 의료 AI 이거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요. 로봇과 함께 가장 지금 이제 CES 2025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제 적용 또 비즈니스 모델에서 뛰어난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은 JLK인데요. JLK가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여기 작년에 유무상 증자하고 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유상증자 발행가가 아마 9,5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5.3%가 올라서 9,380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행가 정도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것까지 따지면 아마 상당히 수익이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금년은 한번 좀 쥐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도 같은 의료 AI죠.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JLK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뇌질환 관련인데 가장 오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만이 진단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른 쪽보다는 뇌질환 관련해서 진단이 가장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아산병원 형님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 10일째 돼도 정확한 그 진단이 안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진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도 이렇게 많이 줄여지고 또 정확도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JLK 쪽이 인공지능 혜택이 가장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 JLK가 가장 앞서서
힘있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량 부담 때문에 좀 이렇게 버벅대기는 했지만요.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증자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오늘 시장 특징은요. 순환매성, 이게 굉장히 빠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그제 아마 반도체 또 그동안에 속을 많이 썩였던 2차 전지들 한 10%씩 이렇게 오르는 걸 보셨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주춤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쪽 조선이나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되 굉장히 그 주기가 짧다는 거죠. 하루나 이틀 올라주면 바로 이렇게 팔자가 나오고 이어지지 상승세가 이어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대로템은 제가 작년에 추천을 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가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거듭나면서 매도 신호 제가 매도 추천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또 매수 추천을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된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사셨던 분들 69,000원까지 갔었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5만 원대 왔기 때문에 한 20% 빠져 있다고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조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더구나 폴란드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되느니 마느니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2차 계약까지도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까지도 포함이 되고 또 중동 쪽도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 세계 분위기가 방산 쪽에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로템은 금년에도 꼭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방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로템을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는 자주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고 또 그 기업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한 3일째 전체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몇 달째 매도만 하다가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한 17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은 한 80만 주 매도 우위인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요 오늘 현대로템 또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방산이나 조선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또 하나 더 들자 그러면 엔터 JYP 같은 경우 27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쉬었던 그동안의 주도주 이런 것들 쪽으로 다시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순환매성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현대로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한 160만 주 매수 우위한 삼성중공업 제가 가장 마음 편히 가지고 갈 만한 주식에서 삼성중공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조선업종은 아마 한 1년 후까지는 좀 마음 놓고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슷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래프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가지고 있든요. 조선업종은 조금 금년이나 내년까지도 어쩌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유할 만한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엔터주들도 최근에 이렇게 한 달간 연말에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JYP 그래프입니다. 하이브도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 방산 엔터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매기가 쏠렸는데 최근 시장이 하루 오르면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매물을 받기 때문에요. 오늘 올랐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좀 받을 때 순환매성으로 그렇게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 시장 분위기가요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건 그런 쪽으로는 빠졌을 때 조금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다크호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동안 워낙에 좋지 않았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종목들 제가 몇 개 추천을 드렸습니다. 덴티움이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조금씩 요새 이렇게 좀 사주는 맛이 있는데요.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째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상이 없고요. 주가로 봤을 때 이때가 작년 4월인데 14만 원에서 최저점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6만 8천 원입니다. 그래도 반토막 이상 난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한번 사놓고 기다려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덴티움하고 비슷한 게 또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도 실적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알리 관련해서 신세계 합병권 그 수혜가 가장 큰 회사가 CJ 대한통운이다. 알리 물동량 한 80%를 CJ 대한통운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이상 없고 주가가 이것도 거의 한 1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거의 7만 원까지 빠졌었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방금 덴티움하고 비슷합니다. 바닥을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사놓고 조금 기다려보면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수익을 좀 내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요. CS 윈드도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도 실적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요. 요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IRA 법안 폐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 7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3만 7천 원까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죠. 이런 것도 실적 이상이 없다. 더구나 IRA 법안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게 이제 악재라고 그래도 폐기가 된다고 그래도요. 지금 가격은 저평가 국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좀 사놓고 기다려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 시장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연 3일째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작년 연말도 그렇고 근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어제, 그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계속해서 3일째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대체로 사기 시작하면 보통 한 1, 2개월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는 그런 그 과거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3일째 매수 우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어제 오늘 이 추세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추세선 위로도 올라선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비슷한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요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심리선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요. 어쨌든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랬는데요. 최근 한 6개월 동안은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버벅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한 3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21선 위로 거래소 일봉이 올라선 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시장을 조금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